네, 10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장 강의하기 전에 이 강의 자료 만들면서 좀 책을 봤더니, 대략 880페이지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끝이 나더라고요. 10번째 챕터까지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공부를 해 오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강의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공부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구현 어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교재에 있는 그 문제들, 연습 문제들 있죠. 그거 하나도 빠짐없이 가급적이면 좀 푸시고요. 혹 답안을 보시고 푸셨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풀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 프로젝트라는 것도 진행이 되는데 그걸 한번 끝까지 따라가는 거하고 안 따라가는 거하고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제목이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문법을 갖다가 공부할 때 이거 중요한 문법이다, 이거 좀 덜 중요한 문법이다, 이런 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사용되면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용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또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객체 지향의 관점을 우리가 조금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객체 지향 관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챕터 10에 관련된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는 객체 지향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객체 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면은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인스턴스, 달리 얘기해서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인스턴스 중심의 프로그래밍인데 이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는 오브젝트 중심적인 문법이 아니거든요. 오브젝트와 전혀 별개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많이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클래스들을 설계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클래스들을 설계를 하고 그 클래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객체지향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있는 것이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모델에서는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를 갖다가 정확히 딱 그 사례로 들만한 그런 현실적인 모델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뭐다. 그 다음에 제가 오브젝트 혹은 인스턴스는 또 현실 세계에서 뭐다. 메소드는 무엇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의 예를 현실 세계에서 딱 찾아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00% 일치하는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줄자가 어디서 필요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회사 사무실에 옷 만드는 회사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옷을 디자인하는 회사에서 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줄자가 흔히 사용되는 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사이즈 잴 때 필요한 거니까 여기 옷 만드는 개발자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죠.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겠죠?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예, 저 이제 계속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옷 만드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옷 설계하는 개발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게 농담인데 별로 웃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디자이너가 줄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 줄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 줄자를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같이 사용합니다.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줄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줄자를 갖다가 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하는 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줄자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도 공유가 되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 필요하면 옆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잠깐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유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클래스 변수 메소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줄자가 있어요.
줄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줄자를 갖다가 외부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겠죠. 예, 이 사람들이 노출시켜 버리면 야 이거는 퍼블릭이다 이렇게 노출을 시켜 버리면 얼마든지 이 줄자를 외부에서 가져다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야 이거는 우리가 잘 지키자. 내가 이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즉 프라이빗한 것으로 내가 선언하겠다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와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메소드예요. 자, 그러니까 뭐 얘는 좀 적절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인스턴스 변수, 즉,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야지만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는 변수는 인스턴스 각각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즉,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고 그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누구나 다 이렇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도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째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비유가 아주 딱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 객체지향의 어떤 성향과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가 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한 건 요 정도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러니까 뭐 진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용도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 뭐 듣고 나서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스태틱 변수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스태틱 변수를 가리켜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좀 이름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이 있죠. 왜 이것이 인스턴스 변수입니까? 인스턴스 각각에 의해서 그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다.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야지만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예요. 어쨌든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은 인스턴스와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스태틱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가 아닙니다. 인스턴스랑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 무슨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클래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스턴스를 3개 생성했어요. 동일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인스턴스 변수는 각각 존재합니다. 예, 이렇게 인스턴스와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인스턴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런데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내에 정의가 되어서 혹은 선언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측면에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다만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바로 스태틱 변수 혹은 클래스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예제를 통해서 스태틱 변수, 클래스 변수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특성을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죠. 인스턴스의 생성과 상관없이 초기화되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야지만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초기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상관없어요. 스태틱 변수는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없이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지고 초기화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일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순간에 할당되고 초기화되지만 얘는 다른 시점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게 언젠지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만 선언되는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 때에 옷을 만드는 몇몇 디자이너가 공유한다, 줄자를 공유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공유하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는 모든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변수를 가리켜 우리가 스태틱 변수,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얘를 갖다가 이제 이 퍼블릭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참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스태틱 변수도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스태틱 변수입니다.
자, 그럼 스태틱 변수는 어떻게 선언이 되느냐?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만약에 스태틱 키워드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얘는 무슨 변수냐면은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것이죠. inst cnt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야지만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스턴스 변수 선언에 스태틱이 붙어버리면 얘는 인스턴스 변수가 아닌 클래스 변수가 되어져 버려요. 자, 클래스 변수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일단 어떠한 측면이 있는지 실행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인스트CNT라는 클래스와 얘는 엄청나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어떤 긴밀한 상당히 그 중요한 관계가 있을 거야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딱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단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instCNT라는 메소드 내에서 inst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한번 증가시키고 출력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성자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클래스 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메인 메소드 내에서 총 3개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행 결과를 보면은요. 인스턴스 생성 1, 인스턴스 생성 2, 인스턴스 생성 3가 지금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만약에 얘가 인스턴스 변수였다면, 즉 클래스 변수가 아닌 스태틱이 빠진 인스턴스 변수였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예, 이 instNum이라는 변수가 뭐 cnt1, cnt2, cnt3에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1, 1, 1이 출력이 되어야 됐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이 값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증가하는 instNum의 값, 증가된 인스턴스 변수, 증가된 instNum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있고 그 하나를 갖다가 총 3개의 인스턴스 내에서 호출되었던 생성자에서 동시에 접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행 결과를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뭐냐면은 자, 얘가 첫 번째 생성된 인스턴스 cnt1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얘가 cnt2라고 해보고 얘가 cnt3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nt1이 생성될 때 인스트 넘 값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얘는 일단 1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1이 출력이 되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스턴스 생성될 때 또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값을 증가시켰더니 자기만의 그 변수에다가 값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cnt1이 증가시킨 값에다가 또다시 증가시켰기 때문에 얘가 2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출력해 보니까 2가 출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인스턴스 생성할 때 생성자 내에서 이미 cnt1과 cnt2가 접근했던 instNum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값은 3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잠깐 화면 좀 지우고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려고요. 자, 정리를 하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 이 실행 결과만 놓고 보면은 자, 이렇게 그 스태틱으로 선언이 된 클래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실행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뜻을 지닙니다. 자, instNum이라는 이 변수는 instCNT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스태틱이 빠지면 instNum은 인스턴스의 개수만큼 만들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모든 클래스들이 다 하나의 변수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이 실행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instCNT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모든 인스턴스가 instNum이라는 변수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행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태틱 변수의 특성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곧이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얼핏 보면은 이 위치가 instCNT라는 클래스 내에 존재하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instCNT라는 클래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인스턴스만 접근한 변수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어디서든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얘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빌려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변수 하나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instNum이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밖에다가 놔둘 수가 없어요. 왜? 자바는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로 끝나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외관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클래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네 집으로 지금 들어온 거냐면은 instCNT라는 클래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전세 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뭐 instCNT라는 클래스가 집주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는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지 얘의 일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집주인이 있고 전세로 들어갈 때에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을 했냐면은 만약에 네가 나를 갖다가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은 이 안에서만 접근을 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네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면 나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즉 접근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한만 얘에게 조금 더 넘겨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를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를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건 접근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지금 제가 이제 스태틱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만 접근하는 위치에 따라서 접근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은 자, 이제 제가 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입자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int num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얘가 자바는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로 끝나니까 혼자 외로이 존재할 수 없어서 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accessway라는 클래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자 이 accessway는 물론 자기 안에 정의가 되었으니까 이제 권한을 준 거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무엇으로 선언을 했나 봤더니 디폴트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디폴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지금 디폴트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 패키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accessway라는 클래스는 자리를 빌려줬으니까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 얘는 둘 다 디폴트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패키지 선언이 안 되면은 패키지 선언이 안 된 클래스들끼리도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디폴트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accessway라고 해가지고 그 accessway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way.num이라고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코드를 안 쓰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앞뒤 다 빼고서 이것만 보면은요, 아, way라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그 인스턴스의 멤버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accessway라는 여기서 생성된 accessway라는 인스턴스 안에 존재하는 num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존재하는 num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num이라는 것이 스태틱 멤버이기 때문에,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장으로 만들면 그렇습니다. way라는 참조 변수가, 좀 이거 어떻게 좀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다 쓰고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ay.num 플러스 이게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way라는 참조 변수가 좀 더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해도 이렇게 조금 그 문장을 구성을 하려다 보면 좀 애를 먹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안 좋은 문장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way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 예, 그 인스턴스의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num이라는 스태틱 변수에 접근하는 거예요.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좀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권한까지도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accessway라는 클래스 안에 선언된 스태틱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ccessway 인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생성이 되죠. 3개가 생성이 되면 이 안에 num이 있는 건 분명 아니에요. 이 num이라는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way,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인스턴스 변수의 참조 변수가 way다라고 하면은 이 way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num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값을 증가시킬 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외 앞에서 제가 줄자 얘기를 드렸죠. 줄자가 있고 뭐 이렇게 그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냥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와서 싹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디자이너한테 그 줄자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빌려가잖아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가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이거. 자, 이것과 정말 비슷한 겁니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스턴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스턴스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way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에게
num이라는 그 변수의 접근을 갖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총 accessway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accessway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이름으로 뭐 way1, 뭐 그다음에 way2, way3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way1, way2, way3에게 num의 접근을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예, 가능하다. 단 좋지는 않다. 왜 안 좋으냐면은 이렇게 그 접근을 갖다가 부탁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딱 이 문장만 봤을 땐 이것이 스태틱 변수의 접근인지 인스턴스 변수의 접근인지 잘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접근 방법이냐? 이것이 더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access way. 이건 분명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참조 변수에다가 이 점을 찍어가지고 멤버에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accessway라는 클래스의 이름에다가 바로 이 연산자를 붙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 클래스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 num에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클래스에 선언된 num에 접근한다? 잘 보세요. 클래스 안에 선언된 그 클래스의 이름만 가지고 접근이 가능한 것은 분명 멤버 변수는 아닙니다. 왜?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인스턴스를 내가 지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이름만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즉 클래스 accessway 안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 num에 접근한다. 이것은 뭐냐면 얘가 스태틱 변수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스태틱 변수는 인스턴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스태틱 변수가 삽입이 된 클래스는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참조 변수를 통한 접근을 허용을 할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접근,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 단 만약에 이렇게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가 accessway라는 클래스가 얘를 갖다가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면은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그러한 그 변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별도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태틱 변수에 대한 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스태틱 변수도 사실은 초기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메모리,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초기화라는 것은 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고 나서 초기화되는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이루어지고 초기화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 생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예제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inst cnt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inst num이라는 변수가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생성과 하등에 상관없이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 보면은 메인 메소드 내에서 인스턴스 생성 하나도 안 했지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inst num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inst num이라는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야지만 할당되는 혹은 인스턴스 내에 존재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예제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언제 얘는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초기화되는가? 이거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언제 초기화가 되냐면요. 이거를 위해서는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은 JVM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클래스의 정보를 메모리에 로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메인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메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다고 또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VM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일단은 JVM이 뭘 먼저 실행을 해야 되냐면 메인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메인 메소드를 실행해야 되죠. 따라서 메인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메인 클래스를 그러니까 메인 클래스를 가상 머신 위에 올립니다. 자, 그리고서는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해요. 자, 그럼 메인 메소드 내에서는 A 클래스, 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예를 들어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메인 메소드를 가상 머신이 올려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니까 A 클래스가 필요하네, B 클래스가 필요하네 라는 판단이 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A 클래스와 B 클래스도 가상 머신이 이제 이렇게 로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필요한 클래스들만 메모리 공간에 올려서 가상 머신의 메모리 영역으로 올려서 실행하는 구조로 자바는 실행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좀 다른 프로그램과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다양한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실행 파일 exe1 파일 많이 보셨죠? 뭐 그런 실행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메모리 공간에 얘네들이 전체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100%가 다 필요 없다 할지라도 일단 다 올립니다. 근데 자바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들만 올려요. 그러한 구조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즉 여기서 JVM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클래스의 정보를 메모리에 로딩하는데 바로 그 로딩하는 시점이 스태틱 변수가 초기화되는 시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일단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실행되고 나서 지금 보면은 inst cnt에 존재하는 inst num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인스턴스의 생성이 명령되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inst cnt가 제일 먼저 필요로 하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 시점에 instcnt라는 클래스가 JVM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딱 그 JVM이 instcnt의 정보를 쫙 이제 메모리에 로드합니다. 올리는 순간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혹시 스태틱 변수가 없나? 있으면은 그것을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JVM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를 이제 쫙 읽어 내려가요. 로딩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inst num이라는 변수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었네. 그러면 그 순간에 inst num이라는 변수를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고 그냥 100으로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inst cnt라는 변수는 inst num이라는 변수는 메모리 공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얘를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클래스가 메모리 공간에 로딩될 때에 초기화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스턴스와 관계없이 클래스와 관계가 깊은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다라고 또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스턴스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클래스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익숙해지고 나면 별것 아닌 게 사실 스태틱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떠한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필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물론 이것도 저도 경험해 본 건데 자바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다 보면은 딱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클래스들을 갖다가 좀 잘못 정의를 했다거나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딱 막히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뭐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냐면은 스태틱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인데 아마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케이스 아니면 스태틱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면은 자,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좀 안에 보니까는 둘레 넓이 길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형태로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파이라는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파이 값을 갖다가 정의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클 인스턴스가 다 일일이 자기만의 파이 값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하나의 파이가 있고, 그러니까 마치 줄자 하나 있으면 그거 같이 우리가 참조해서 쓰듯이 파이가 하나 있으면 그거 얼마든지 참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공유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인스턴스별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러한 성격의 상수들을 보통 스태틱으로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가 실수로 이 값을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서클 클래스 안에 선언이 되어 있는 스태틱 파이널 변수인 파이는 모든 서클 인스턴스에 의해서 참조가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얘가 프로그램의 성격상 외부에서도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서 누구나 다 서클 클래스의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얘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이유는 잘못된 참조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냥 파이 값 그냥 값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파이널로 선언됐으니까 값도 못 바꿉니다. 그냥 파이 값 참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로 많이 선언이 됩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동일한 클래스의 인스턴스 사이에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할 때, 물론 데이터 공유가 필요할 때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선언된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들이 다른 제약 조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클래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참조의 목적으로 선언되면서는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을 해서 우리가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스태틱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스태틱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도 기본적인 성격은 스태틱 변수와 동일합니다. 다만 변수가 아닌 메소드라는 특징만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